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를 보내고 나면 연말 산타랠리가 벌어질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꽤 굵직한 이슈들이 시장 안팎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이번 한 주 결전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의 11월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루 뒤에는 고용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11월에는 금리 동결 상황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고용시장 상황까지 보면 연준의 정책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시총 1위 기업 애플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건 어쩌면 금리 결정보다 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을 가자 지구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사실상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중동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국제 금융시장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것은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인데 전 세계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치명적인 한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순조롭습니다. 3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꽤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메타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한번 오긴 올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 분석가들의 견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꽤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의 비전과 관련한 핵심 포인트, 결국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엔 리플의 기술력을 통해서 은행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리플의 기술력이 백본, 기관망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은행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튠스가 중국의 국영상업은행, 중국건설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 중국의 국영상업은행조차 리플의 기술력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꽤나 비전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강세장으로 완연하게 분위기 전환이 이뤄지고 나면 셀프 커스터디나 콜드 월렛에 대한 관심도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이 콜드 월렛을 통한 직접 관리 방식이 글로벌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된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최대 이벤트는 단연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11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로 인식되고 있지만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어느 정도 수위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상 그렇듯이 미꾸라지 방식의 멘트를 묘한 뉘앙스로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연말 산타랠리를 가로지르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 3시에 공개가 됩니다. 하루 뒤에는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10월 비농업 고용이 18만 2천 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서 9월에 33만 6천 명에 비해서 크게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한 3.8%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 뜨겁던 고용시장이 이 정도로 둔화세를 보여준다라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 이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또 반응을 하고 그래서 나름의 안도랠리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2일에는 미국 시총 1위 기업 애플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금리 결과에 대한 전망은 그 자체는 예상 범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애플 실적이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면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알파벳이 어닝 쇼크를 보여준 반면 아마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중동의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을 가자 지구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금융시장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인 것은 유가 급등 상황입니다.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2가 중동에서 공급이 되고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80%가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같은 위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이래저래 골치 아픈 상황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전면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유가가 좀 더 요동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고 100달러 돌파가 현실이 되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또 한 번 자극을 받아서 요동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중동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금과 미국 달러, 스위스 프랑 등 이 안전자산의 경우에는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의 경우에는 이번 중동 리스크의 가장 큰 수혜 자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10월 7일 이후에 현물 가격이 10% 이상 올랐고 2,000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이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 엔화, 스위스 프랑, 유로 등도 강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역할을 해주곤 있지만 전쟁이 터질 때마다 그래도 이게 시세 반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안전자산으로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아가다가 조정 양상을 보일지가 단기적으로는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68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구간은 32,400달러와 31,000달러 구간이다. 곰세력이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이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 반면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해서 35,280달러를 돌파한다라면 이건 황소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경우에는 4만 달러를 목표 지점으로 삼아서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위잘드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더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3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정리하면 38,000달러나 39,000달러까지 반등을 해준 뒤에 3만 달러 수준으로 조정을 받고 이후에 다시 4만 달러 랠리를 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38,000달러나 39,000달러 수준으로 도달을 하면 이때 매도를 하고 다시 3만 달러 부근에서 매수하면 딱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페넌트 패턴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돌파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34,5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확인해주고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4만 달러로 순간 이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통해서 다음 강세장의 정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을 통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강세장의 정점은 반감기 이후 518일에서 546일 뒤에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2025년 9월 중순 또는 10월 중순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역사적인 반복성을 통계적인 전제로 깔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국채 ETF TLT의 가격은 16%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50% 상승을 했다. 이번 중동 상황의 경우에도 TLT가 3% 하락할 때 비트코인은 24% 상승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의 시대에는 비트코인을 신뢰해야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징도 과거보다는 확연하게 강화시킨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꽤 흥미로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튠스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경 간 송금 혁신 확장을 위해서 이 전략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번에 중국 건설은행과 튠스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중국 건설은행은 중국의 4대 국영 상업은행 가운데 한 곳으로 총자산 3조 위안, 직원 41만 명, 지점이 2만 1000개, 운용 ATM 기기가 9,000대라고 합니다.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국경 간 송금 혁신을 위해서 튠스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튠스는 리플레저를 활용해서 국경 간 송금 혁신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포인트는 리플의 기술이 사실상 백본 기술로서 활용이 되면서 국경 간 송금 혁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리플레저를 활용하는지 아는지 모를 수 있지만 송금 혁신의 수혜를 누리게 만드는 그 기술이 지금 수많은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확장을 하고 있고, 확장을 하다 이번에 중국까지 뚫어버린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은 리플과 홍콩 통화청, 이 홍콩 달러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대형 국영 상업은행이 리플레저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리플은 홍콩 통화청과 함께 부동산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 자산의 토큰화 이슈는 핀테크 산업의 관점에서도 꽤 의미가 큰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토큰화시켜서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를 하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 결제 이런 걸 홍콩 CBDC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나름 꽤 전폭적인 혁신 프로젝트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CBDC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을 화두로 내세운 뒤부터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시범 결제를 도입을 했고, 올해 상반기 누적 거래량이 1조 8천억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320조 원 정도가 이미 6개월 동안 CBDC로 처리가 된 겁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액수라서 1년치, 올해 1년치를 종합했을 때 예상을 해보자라면 이게 600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이 가장 선도적인 CBDC 도입 국가로 자리를 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CBDC가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브릭스 진영에서는 공용 통화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각국의 CBDC가 원활하게 결제 처리가 되려면 그걸 중개해줄 브리지 커런시가 필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걸 가장 혁신적으로 구현하고 있고 또 채택되고 있는 것이 XRP입니다. 이번에 중국 최대 규모 은행 가운데 한 곳이 리플의 파트너사와 손을 잡고서 국경 간 송금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또 그림을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시간 문제구나. 그렇게 리플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XRP 27달러 전망을 제시했던 에그라 크립토의 경우에는 지금 XRP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12월 강세 크로스를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강세 크로스 직전에 XRP는 종종 메가 펌프의 무대를 마련하는 작은 수준의 미니 펌프를 보여주곤 했다라는 건데, 이건 강세 크로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메가 펌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역시나 전폭적인 강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 등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